안녕하세요. 사회과학과 수학 10주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이제 예제 푸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셔의 분리 정리에 따르면 생산 투자 의사 결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Y0 바 Y1 바를 투자해가지고 P0 P1은 생산을 해내니까, 그죠? 생산 의사 결정과 소비 의사 결정은 분리된 두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먼저 주어진 소득 수준을 생산 기회에 투자해서 생산 활동을 할 때 소비자가 가진 부의 순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생산량을 결정하면 된다. NPV 제로를 극대화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렇게 해서 생산된 이 생산량을 새로운 소득으로 삼아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뭐 빌려오거나 저축하거나 해서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수준을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두 단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그죠? 기업을 경영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기업의 경영자한테 이 주주부의 극대화를 맡기고, 즉 주주가 투자한 자본금을 이용을 해서 주주의 NPV를 극대화하도록 생산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소득을 가지고 주주는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두 단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다시 한번 그거를 정리를 하면, 주식회사는 기업의 소유권을 N등분해서 주식이라는 증권의 형태로 발행을 해서 그걸로 기업의 자기 자본을 삼는 그러한 기업 형태다.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뉜다. 자기 자본은 기업의 주인이 낸 돈이고, 타인 자본은 외부에서 빌려온 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인 기업이나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업 설립하는 사람들이 그냥 내는 돈이야. 내는 돈인데, 개인이 한 명이 내거나 아니면 파트너 여러 명이 기업의 공동 소유자로서 그 동일한 자금을 각출을 해가지고 내서 그걸로 자기 자본을 삼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하는 기업의 소유권을, 예를 들어서 100주의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100등분 해가지고 그 100분의 1의 소유권을 갖는 증권을 만들어서 그거를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불특정 다수한테 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모은 그 금액이 자기 자본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기업을 설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의 주인은 주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지난 시간에는 이거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소유권을 이전하기가 되게 쉬워요. 소유권 이전하기가 되게 쉬워. 왜 그렇겠어요? 주식만 사고 팔면 돼. 주식 시장에 가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뭐 내다 팔면 돼. 적당한 가격에. 주식 시장에서 성립된 그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팔면 돼. 팔고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개인 기업이나 파트너십은 소유권 이전이 쉽지 않죠. 여러분이 어떤 창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차렸는데, 이거 살 사람 이거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새롭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면 찾아다녀야 돼. 소유권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 한 사람이 난 빠질래 이러면은 그 지분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뭐 신문에 광고를 낸다거나, 그죠? 아는 사람 아름아름 해가지고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주식시장에다가 주식을 내다 팔고 새로 사고 하면서 쉽게 소유권을 처분하고 취득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주주가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법인이라고 그랬죠. 개인 기업이나 그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주인의 재산일 뿐인데, 기업이, 그죠? 재산의 일부분일 뿐인데, 이 주식회사는 법인이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인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명의로 뭐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사람처럼 취급이 된다. 그걸 법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은 그냥 자연인이야. 자연적으로 사람이다. 그래서 natural person인데 기업을 비롯해서 법인은 법적으로 자연인처럼 뭔가 소유를 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존재를 법인이라 그래요. 법인은 뭐 재단 법인, 사단 법인, 뭐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법인이 있는데 일단 주식회사는 법인이야. 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올 때 법인의 명의로 빌려와요. 회사 명의로 빌려온다고. 개인 기업이나 이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올 때 주인의 명의로 빌려와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그냥 주인의 재산일 뿐이고 인격이 없어. 그래서 돈을 빌려올 때 주인의 명의로 돈을 빌려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갚아서 기업이 부도나게 되면 무한 책임을 진다고. 주인이. 그래서 본인의 주인의 재산을 다 털어 넣어서라도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무한 책임을 지는 데 반해서 이 법인인 주식회사가 부도를 낸다. 돈을 못 갚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 명의로 소유한 자산의 소유권만 채권자들한테로 넘어가요. 돈을 못 갚아서.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기업의 소유권이 채권자들한테 넘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권자인 주주들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셈이 돼서 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하지만 그걸 초과해서 뭔가 주주들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부도가 나더라도. 그죠? 근데 이 개인 기업이나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무한히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주식회사의 유한 책임이라고 그래요. 유한 책임. 그리고 주식회사는 대규모의 그 소유권을 불특정 다수한테 팔아서 자기 자본을 마련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대규모로 모으기가 쉽죠. 그래서 큰 기업을 설립하기가 좋고, 그래서 돈을 빌려올 때도 자기 자본 자체가 크니까 돈을 빌려올 때도 큰 돈을 빌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기업을 만들기가 편하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식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성립이 가능했던 거야. 그죠?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를 이끄는 핵심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이 주식회사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제도는 주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죠? 주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직접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개인 기업이나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한 명이거나 여러 명이어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경영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지만, 이거는 뭐 수천 명의 주주가 있다라고 하면 주주들이 전부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한테 위임을 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러니까 경영자는 생산 활동, 기업 경영 활동만 하고 주인은 거기서부터 얻은 수익을 가지고 소비만 한다. 라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이러한 그 특징을 갖는데, 그거를 정당화해 주는 게 이 피셔의 분리 정리가 되겠죠. 또 하나의 특징은 세금을 두 번 낸다는 거.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죠. 개인 기업이나 파트너십은 그 기업이 창출한 수익이 개인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인들이 소득세를 한번 내면 끝나는데, 이 주식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그다음에 돈을 뭐 갚고 다 한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남는 이익이 있을 경우에 그 이익을 주인들한테 배당의 형태로 돌려주는데, 배당을 받은 이 주주들은 배당 소득세를 또 한 번 내요. 그래서 한 번의 수익으로부터 세금을 두 번을 내는 거야. 법인인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그 이익, 그죠? 이윤으로부터 법인세 한 번 내고, 그게 주주들한테 돌아갈 때 다시 한번 배당 소득세 한 번 내고, 두 번의 세금을 내는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대규모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유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소유권의 이전이 용이하고, 뭐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규모의 세금을 두 번 내는, 그죠?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 그죠? 도덕적 해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개인 기업이나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주인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본인이 본인 재산 가지고 경영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딴 생각을 할 여지가 있지. 경영자가 원래 계약상으로는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럴까? 이런 거죠. 본인의 의무를 다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열심히 할게요. 월급 주세요. 근데 월급 뭐 내가 열심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월급 받는 입장에서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하나 조금 덜 열심히 하나 어차피 나오는 월급은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주부를 극대화하고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대리인 문제라 그래. 대리인 문제. 뭔가를 위임받은 대리인.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주주가 기업 경영의 경우에는 주주가 주인이고 그죠? 경영자가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서 대신 운영을 하는 대리인이라고. 근데 그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죠? 그거를 대리인 문제라고 그래. 대리인 문제. 그 대리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경영자들한테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를 해놨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산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는데 그거를 원래는 주주부를 극대화시키는 활동에 쓰라고 만들어 준 건데 그거를 주주부의 극대화가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감시하기도 힘들어. 그죠?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리인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대리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게 주식회사의 또 다른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주식회사라는 거는 그 대규모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현대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추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도 있고 그죠? 좋은 점도 있고 뭔가 세금을 두 번 낸다거나 혹은 대리 문제가 존재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그 이론이 바로 이 피셔의 분리 정리가 되겠습니다. 피셔의 분리 정리. 그래서 주식 회사들은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큰 기업들, 뭐 코카콜라라던가 뭐 펩시콜라라던가 뭐 삼성전자라던가 LG전자라던가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해외 대기업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주식회사. 대부분의 경우 주식회사고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간혹 있어. 간혹 유명한 기업 중에도 뭐 주식회사가 아닌 케이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덩치 큰 유명한 국내외 유명한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야 크게 큰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이 중추적인 제도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 그 개인 기업이나 파트너십과 다르게 그죠? 이 주인이 명확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주인이 지금은 주인이 아니지만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주인이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할 것 같은 잠재적인 주주,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의 소유권을 N등분 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이 기업에 관한 정보가 공개가 돼야 그래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주로 참여를 할 거고 또 그 소유권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들은 내부 정보를 정기적으로 외부로 공개하게 돼 있어. 그죠? 공개하게 돼 있어. 그래서 분기별로 이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요즘에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요즘에는 재무제표라는 말 안 쓰나? 하여튼 재무제표 뭐저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다음에 옛날엔 대차대조표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산 상태표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명칭이 좀 바뀌었어. 회계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뭐 하여튼 등등 해가지고 그러한 그 기업의 상태, 그러니까 자산 상태라든가 자산과 부채와 자기 자본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재무 상태표와 네, 그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수익 활동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고 뭐 하는 그 손익 계산서,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 뭐 이런 이제 그 재무 자료들을 분기별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말에 대해서 최종적인 자료를 발표하게 돼 있고, 그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이 그 공시 시스템이 있어요. 다트라고 부르는, 그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볼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하게 돼 있다. 공개를 하게 돼 있어. 근데 개인 기업이나 파트너십은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어. 그냥 사적인 자기 재산이야. 재산이기 때문에 아니 내 재산 뭘 갖고 있는지를 일반인들한테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모집을 해서 이제 증권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주인이 된 사람들도 그거를 내다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도 지금의 주주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이 기업의 주인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도 주주로 참여를 하려면 뭔가 투명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 공시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는 것도 이 주식회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기에는 주식회사는 굉장히 연구하기가 좋아. 왜? 정보가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죠? 뭐 물론 100%다 오픈돼 있는 건 아니겠지.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오픈 안 돼 있는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사적인 영역도 있고 뭐 있겠지만, 대부분 중요한 정보들은 전부 다 외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되게 좋아. 연구하기가 되게 좋고, 사기업, 개인 기업이거나 아니면 그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연구 자체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 경제금융학부나 아니면 경영학과나 뭐 무역학과나 뭐 이런 상경계열 그 학과들 보면 과목명 중에 보면 기업 금융, 기업 재무 뭐 이런 명칭이 붙어 있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목들의 기업 금융 혹은 기업 재무라는 그거를 영어로 바꾸면 그게 corporate finance야. corporate finance. corporate. C-O-R-P-O-R-A-T-E. corporate finance. F-I-N-A-N-C. 여기서 corporate이라는 게 우리말로 옮길 때는 기업이라고 옮겼는데 기업이 아니야. 주식회사라는 뜻이야. 주식회사. 기업은 firm 혹은 company라고 그러고, firm이나 company,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리를 쫓는 집단이란 의미로 그냥 회사 혹은 기업, 요거는 company 혹은 firm, F-I-R-M, company나 firm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주식회사는 그러한 company나 firm 중에 특수한 형태야. 그 주식회사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corporation이고 그거의 형용사형이 corporate이라고. 근데 이 경제금융학부나 경영학과나 무역학과에서 다루는 그 기업금융 혹은 기업재무라는 거는 영어로는 corporate finance야. corporate finance. 주식회사의 금융이란 뜻이야. 주식회사의 금융. 왜 학문 이름 자체가 corporate finance 이렇게 돼 있을까요? 주식회사의 금융 이렇게 돼 있을까요? 왜? 연구 자체가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게 주식회사들밖에 없어서 그래.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저 파트너십이나 아니면 개인 회사들도 우리 정보 괜찮아, 우리 떳떳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떠벌리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알리려고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시 의무가 있어가지고 내부 정보를 훤하게 이제 공개하는 쪽은 주식회사가 거의 유일한 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금융 관계,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하고 그 자본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금융적인 현상을 연구할 때 주식 회사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문명 자체가 그죠? corporate finance라고 돼 있다고. corporate finance. 그래서 상경계열 학문에서 다루는 그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 특히 금융 상황, 금융 자료 자체가 주식회사들의 금융
정보들이 다 공개가 돼 있고 다른 형태의 기업들은 그 금융 정보들이 잘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금융에서 다루는 금융에서 기업의 금융 현상을 다루는 그 학문 분야를 corporate finance, 주식 회사의 금융, 주식 회사의 재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내가 봐서는 잘못 번역했어. 기업 재무, 그죠? 기업 재무, 기업 금융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기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업이 아니라 주식 회사 재무, 그죠? 주식 회사 금융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상경계열 과목을 들을 때 금융 쪽에서 다루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다루는 기업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식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주식 회사들만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자금을 모은다는 그 특징 때문에 대부분 지금 대규모의 그 기업들은 유명한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식회사를 이론적으로 그러한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주하고 경영자하고 따로 놀아도 관계가 없다라는 그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피셔의 분리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이씨 뭐 다시는 됐어 넘어갑시다. 지난 시간에 반복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여기를 켰어야 되는데 한 칸 앞에를 켰나 보네. 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풀어보면 자 주식회사 피셔 회사 이름이 그냥 피셔야. 피셔의 주주가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따위로 생겼어. 2차 함수로 생겼어요. u c0, c1은 2c0 제곱 c1 제곱 이렇게 생겼고 주식회사 피셔의 생산 가능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h0, p1은 hp0, p1은 p0 제곱 더하기 p1 제곱 이렇게 생겼다. 이때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은 5%이고 연간 이자율이 5%이고 주주는 주식회사 피셔에 대해서 현재 2원, 미래의 1원을 납입하기로 한다. 주식회사 피셔의 최적 생산량이 얼마냐? 이 주주의 최적 소비량은 얼마냐? 이 경우에 자본을 납입하지 않고 그냥 소비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2원, 현재 2원, 미래 1원을 생산하는데 투자하지 않고 그냥 이 주주가 그냥 써버리면 그 효용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그냥 소비하는 경우하고 비교해가지고 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생산 활동을 해가지고 뭐 최적 소비량을 구해가지고 소비하는 경우에 그 소비가 효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이야기죠. 모든 수치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리면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첫 번째 최적 생산량은 자, 요 MRT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 하고 같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 조건하고 그 두 개를 통해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MRT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이라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H1분의 H0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하고 같아야 되잖아. 근데 H가 뭐였어요? H가 아까 어떻게 생겼지? P0 제곱 더하기 P1 제곱이었나? 그죠? H가 P0 제곱 더하기 P1 제곱. U는 2C0 제곱 C1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H를 먼저 분모부터 보면 H1 H라는 함수를 P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P1 제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분자를 보면 P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2P0 제곱 이렇게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리고 R은 5%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5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약분되고 양변에 P1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P0 스타는 1.05 P1 스타 이렇게 되고 얘랑 연립해야 되는 게 뭐예요? H P0 스타, P1 스타는 H Y0 바, Y1 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Y0 바, Y1 바는 1원과 2원으로 돼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 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뭐 장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전진만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놔가지고 현재 2원, 미래 1원을 납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2원, 미래 1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h에다가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해가지고 5가 되겠죠. 그죠? h y0 바, y1 바는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해가지고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p0 스타하고 p1 스타를 집어넣으면 p0 스타 제곱 더하기 p1 스타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연립을 해가지고 p0, p1을 구할 텐데, 자, 첫 번째 식 p0 스타는 1.05 p1 스타라는 저식을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p0 1.05 제곱 p1 스타 제곱 더하기 p1 스타 제곱은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p1 스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5 나누기 1 플러스 1.05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루트 분수 5 나누기 1 플러스 1.05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퀄 해보면 이런 요상한 형태가 나오는데 1.154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위에 첫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1.0으로 곱하면 p0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1.05 곱하기 1.5421 해가지고 하면 1.6292라는 값이 계산되게 된다. 그래서 p0 스타는 1.6192, p1 스타는 1.5421원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0 스타와 c1 스타는 어떻게 구해요? MRS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과 같고, 그 다음에 P0 스타와 P1 스타를 새로운 소득으로 했을 때 소득의 현재 가치의 총합과 소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같다는 그 식을 이용을 하면 연립을 하면 C0 스타와 C1 스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RS는 마이너스 MU1 분의 MU0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2C0 제곱 C1 제곱 이렇게 생겼죠.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먼저 분모를 보면 유틸리티 펑션을 C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C1 제곱에서 제곱 부분에 있는 그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원래 앞에 있던 2하고 합쳐져 가지고 4가 되겠죠. 4C0 스타 제곱 C1 스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를 보면 C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니까 C0 스타 제곱 부분에 있던 2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원래 앞에 있던 2하고 합쳐져서 4C0 스타 그 다음에 C1 스타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R은 5%니까 1.05가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4하고 4C0 스타 C1 스타가 다 약분이 되죠. 약분이 돼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약분되고, 그러면 분모에 남는 거는 C0 스타가 남고 분자에는 C1 스타가 남을 거야. 양변에 C0 스타를 곱하면 C1 스타 제곱은 1.05 C0 스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예산 제약식을 보면 P0 스타 P1 스타가 1.6192 그죠? 1.6192 하고 1.5421 하고 요 두 개였죠. 그래서 1.6192 더하기 1.5421 나누기 1.05 우변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좌변은 C0 스타 더하기 C1 스타 나누기 1.0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저식을 C1 스타는 1.05 C0 스타라는 저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C1 스타 대신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C1 스타 대신 두 번째 식의 C1 스타 대신에 저 위에 있는 저식을 집어넣으면 1.05가 마침 약분이 되고 2 C0 스타가 되기 때문에, 그죠? 요것도 먼저 했구나. 그죠? 1.619 6192 우변부터 먼저 계산했구나. 1.6192 더하기 1.5421 5421 나누기 1.05 하면 3.08
79, 그죠? 3.0879가 나오고 식이 이렇게 된다. 여기에서 위에 있는 식을 밑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C0 스타가 되지. 그죠? 1.05, 1.05 약분이 되고 2C0 스타가 되기 때문에 C0 스타는 3.0879를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죠? 3.0879를 2로 나눈 게 된다. 그래서 3.0879 나누기 2 하면 1.5440 1.5440이라는 값이 나오고 C1 스타는 여기에다가 1.05를 곱한 거니까 1.5440 곱하기 1.05를 곱하면 이렇게 1.6212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자, 이때 만약에 자본을 납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Y0 스타와 Y1 스타 그러니까 2원, 1원 그거를 생산활동에 투입을 하지 않고 바로 소비를 하는 경우에 효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U 2,1 이렇게 돼가지고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8이 나올 거예요. 8이 나오고 자본시장과 생산 기회를 모두 이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거는 저 위에 있는 C0 스타와 C1 스타죠. 이 경우에 소비는 저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C0 1.544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21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12.5313 12.5313이 되겠죠. 그래서 12.5313에서 8을 빼면 4.5313만큼 더 큰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기업을 만들어서 창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통해서 뭔가 그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걸로 소비를 하게 되면 그냥 소비하는 경우보다 더 행복하다, 그죠? 더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기업을 설립을 하고 기업을 운영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냥 있는 돈을 써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정당화, 자본주의를 통해서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고 그 이윤을 통해서 주주들이 본인의 소비를 극대화하는 형태로 활동을 하면 그냥 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그냥 있는 돈을 그대로 써버리는 거에 비해 가지고 훨씬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예찬 이런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왜 기업이 중요하느냐, 왜 생산 활동이 중요하느냐, 뭐 이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의로 들어갈 거예요. 뭐 벌써 마지막 섹션으로 들어가십니까? 이러는데 저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 지금 들어가는 게 좋아. 들어가는 게 좋아. 적분. 그래서 뭐 그 아웃라인을 이야기를 하자면 적분에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죠. 적분에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죠.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산이야. 미분의 역산이고 정적분은 함수와 이 x축 사이에 아, 그 면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음, 함수 값들을 더하는 거야. 함수 값들을 더하는 거. 뭔 소린가 싶겠지만 함수 값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 그죠?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어, 높이 곱하기 그 가로 그죠? 가로 세로 곱하면 사각형의 면적이 나오잖아. 왜 그걸 했겠어요? 높이라는 요만큼의 선분이 이 가로 길이만큼 쭉 쌓여 있을 때를 이만큼 쌓여 있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3cm짜리 선분이 4cm만큼 쌓여 있다. 그게 이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 곱하기 4 해가지고 12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거를 확장한 게 정적분이야. 그죠?
함수 값은 양수이든 음수이든 축으로부터의 양의 거리 혹은 음의 거리잖아. 그죠? 그죠? 선분인데 양의 길이를 갖는 양수이면 그게 이제 길이가 될 거고 음수이면 뭐 길이에 마이너스 붙인 값이 될 거잖아. 얘들을 쭉 옆으로 x축을 따라서 가면서 누적하는 거. 그게 정적분이야. 정적분. 그래서 함수 값이 양수인 영역에서는 그게 넓이가 되는 거고. 그죠? 사각형 면적 구하듯이 넓이가 되는 거고. 함수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 그거를 옆으로 쭉 가면서 누적을 한 거죠. 그래서 면적의 마이너스 값, 면적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뭐 그런 게 정적분이야.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시작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 근데 사용하고 있는 기호는 비슷하지. 부정적분의 인테그랄해서 S자 길게 느린 거기다가 이 적분 범위 적어준 게 정적분이잖아. 그게 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래서 미분과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각각의 독립적인 학문이었고 그게 이제 뭐 물론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산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완전히 독립된 건 아니지만 역산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지만 정적분과 부정적분, 정적분과 미분 사이에는 원래는 개념상으로 연결고리가 없었었어요. 그죠? 정적분은 그냥 함수를 옆으로 쌓으면서 면적 같은 거, 면적의 확장 개념의 개념이고, 그죠?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고, 그 도함수의 역산 개념으로 부정적분이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따로따로 놀던 놈들이 요런 관계다 이렇게 하나로 탁 합쳐지게 된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때문에 그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하면 미분과 부정적분의 관계, 미분과 정적분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서 미분, 부정적분, 정적분이 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딱 맞물려 가지고 얘네가 요런 관계구나 하는 게 설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강에서 다룰 거는 부정적분과 정적분도 다루지만 그거의 핵심 개념인 앞에서 배웠던 미분하고 요놈들을 연결시켜주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그런 거였나? 라는 이렇게 자각을 못 하고 있었겠지만 이 식을 딱 보여주면 저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그래가지고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두 개인데, 그죠? 뭐 A, B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 B번을 이용해가지고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오프닝에서 봤던 그 블랙숄즈 모형 미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블랙숄즈 모형 우리가 이제 오프닝에서 봤던 거는 ST에 대해서 그러니까 CT를 ST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것만 보여줬는데, 그죠? 사실 ST로만 미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K와 R과 시그마와 타우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거든. 뿐만 아니라 CT뿐만 아니라 PT 블랙숄즈 공식이 두 개잖아. CT 공식과 PT 공식이 있는데 PT도 ST, K, R, 시그마, 타우로 각각 편미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편미분이라는 게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죠? 고개 편도 함수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ST로 편미분한 다음에 ST로 또 미분할 수도 있고 ST로 편미분한 다음에 K로 편미분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게 조합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오프닝에서 봤던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오프닝에서 봤던 그 콜옵션 CT를 ST로 편미분하는 거 이외에 우리가 저 마지막 섹션에 가가지고 K와 R과 시그마와 타우에 대해서 CT를 편미분하는 걸 보여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야. PT도 비슷하게 편미분할 수 있다. 해봐라 집에서. 기말고사 전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CT와 PT를 SDKR 시그마 타우에 대해서만 한 번씩만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편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고개 도함수도 구할 수 있는데 고개 도함수 구하는 거는 집에서 해봐라 이렇게 할 거고 시험 문제는 그런 걸 내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해 볼 만한 건덕지가 되게 많은 좋은 예제. 그래서 그 앞에서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미분 테크닉을 총동원하면서 적분 개념도 알면서 종합적인 그 문제로 이 블랙쇼즈 모형을 편미분하는 문제를 일부 보여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대비해 가지고 직접 해봐야 되는 그런 걸로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순서는 부정적분 분야에서 아마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분의 경우에는 그 웬만하면 손으로 다 미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복잡해도 손으로 다 할 수 있어. 미분 법칙이 전부 다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적분은 저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옛날에는 이제 적분 테이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적분하고 저런 건 저렇게 적분하고 그래서 적분 테이블 그래가지고 그 한 1000페이지 넘는 어떤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컴퓨터로 대체가 됐죠. 컴퓨터에 그런 거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이 필요 없어졌죠. 필요 없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적분 테이블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적분이 한정적이야. 적분은 그래요. 미분에 비해서 상당히 한정적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아서 부정적분을 다루면서 손으로 할 수 있는 적분을 아마 상가함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배제하고 그죠? 상가함수가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아주 상세하게 예제를 다뤄볼 거기 때문에 저 부정적분을 다루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적분 이야기를 해봅시다. 적분 중에서 부정적분 먼저 볼게요. 부정적분은 함수 fx를 도함수로 하는 함수가 존재할 때 인테그랄 fx dx와 같이 나타내고 요거를 fx의 원시함수 primitive function, primitive integral 혹은 antiderivative 혹은 inverse derivative 이렇게 불러. 혹은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 이렇게 부른다. 들어주겠죠? 무슨 이름이 이렇게 많아. 나도 모르겠어. 이게 서양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근데 쉽게 말해서 미분의 역산이야. 미분의 역산인데 우리말로는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이고 간혹 역도함수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이 훨씬 쉬워. 종류가 몇 개 안 되고 영어로는 훨씬 종류가 많아요. primitive function, primitive integral, antiderivative, inverse derivative, indefinite integral 이렇게 훨씬 종류가 많은데 쉽게 말해서 얘는 미분의 역산이야. 미분의 역산. fx를 도함수로 하는 원래 함수라는 뜻이야. fx를 도함수로 하는 원래 함수. fx를 도함수로 하는 원래 함수. 그러니까 미분을 했더니 fx가 되는 원래 함수라는 의미가 저 s 꼬부랑하게 쓴 거 저걸 인테그랄이라고 읽죠.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테그랄 fx dx 이 말은 fx를 도함수로 하는 원래의 함수라는 뜻이야. 함수 fx를 도함수로 하는 함수가 존재할 때 인테그랄 fx dx와 같이 나타내고 이놈을 어떻게 부르느냐? 원시함수, 역도함수 혹은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역도함수라는 게 제일 마음에 들죠. 도함수의 역이다. 그죠? 도함수의 역이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미분의 역산 이런 개념으로 그죠? antiderivative, inverse derivative 이 용어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수학계에서 가장 일반화된 그 명칭은 부정적분이라는 거죠. indefinite integral. 왜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 함수가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적분 상수 때문에 그죠? 부정적분이 존재하는 함수를 적분 가능한 함수 integral function이라고 부르고 적분 가능한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를 그 함수를 부정적분한다. indefinitely integrate 한다고 한다. 부정적분이 존재하는 함수. 그러니까 그 fx를 도함수로 하는 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죠? 그 경우에 그 함수를 적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 적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 integral function이라고 하고
적분 가능한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의 함수를 구하는 거를 그 함수를 부정적분한다. indefinitely integrate 한다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자, 미분과 부정적분의 관계. 그러니까 역수관 역연산의 관계라 그랬죠. 역연산의 관계. 미분 부정적분을 미분하면 fx가 돼.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인데 자 적분 가능한 함수 fx하고 상수 c가 있을 때 large f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small fx가 된다고 해봐요. 그래서 small fx의 그러니까 역도함수가, 그러니까 large fx의 도함수가 small fx고, small fx의 역도함수가 large fx고, 뭐 그런 관계야. 그런 관계일 때 얘네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돼. 말장난인데 d over dx 인테그랄 fx dx 이게 의미가 뭐예요? fx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의 도함수라는 뜻이지. 그죠? 인테그랄 fx dx가 먼저죠. 그거를 미분하는 거지. d over dx를 앞에 붙여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인테그랄 fx dx는 의미가 뭐예요? fx를 도함수로 하는 원래 함수이죠. 그리고 앞에 d over dx가 붙었으니까 그놈의 도함수라는 뜻이지. 그건 뭐야? fx지, fx. 그죠? 말장난이잖아. fx를 도함수로 하는 함수의 도함수. fx를 도함수로 하는 함수의 도함수. 뭐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우리 엄마의 아들. 그죠? 우리 엄마의 아들, 우리 엄마의 딸, 우리 아빠의 딸. 뭐 이런 거지. 나잖아, 나.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물론 형제가 있으면 하나가 아니겠지만 만약에 외동이라고 해봐. 외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들 나 하나밖에 없어. 그죠? 우리 엄마 딸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들 엄마, 우리 아들 엄마, 우리 딸 엄마, 우리 딸 엄마. 애가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d over dx 인테그랄 fx dx는 fx다 이 말은 인테그랄 fx dx, fx를 도함수로 하는 원래 함수 d over dx의 도함수, 그죠? fx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의 도함수, fx지. 그죠? fx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의 도함수, fx. 우리 엄마 아들, 우리 아빠 아들, 우리 엄마 딸, 우리 아빠 딸, 우리 아들 엄마, 우리 아들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딸 엄마, 우리 딸 아빠.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나잖아, 나. 그죠? 그런 거야. 자, 인테그랄 fx dx는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fx dx. 여기서 fx는 뭐예요? 라지 fx의 도함수지. 그죠? 라지 fx의 도함수지. 라지 fx의 도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원래 함수. 이것도 말장난이야, 그죠? 라지 fx를 라지 fx의 도함수를 도함수로 하는 원래 함수. 그죠? fx는 라지 f 다시 x래매. fx는 라지 f 다시 x래매.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예요? 라지 f 다시 x를 도함수로 하는 원래 함수. 그러면 라지 fx일 것 같잖아. 근데 사실 주의해야 될 게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죠? 저렇게 쓸 수 있다. 상수 c가 붙을 수 있어요. 상수 c가. 그죠? 자, d over dx 라지 fx 플러스 c 저렇게 되면 저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라지 f 다시 x가 되지. c는 미분해도 0이니까. 그죠? c는 미분해도 0이니까. d over dx 라지 fx 더하기 c 요렇게 하면 라지 f 다시 x가 되지. 그래서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 그죠? 라지 f 다시 x는 저렇게 쓸 수 있잖아. d over dx 라지 fx 플러스 c 저거 미분하면 라지 f 다시 x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라지 fx 플러스 c의 도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원래 함수. 뭐예요? 라지 fx 플러스 c지. 그쵸? 장난 같나요? 그렇잖아. 그죠? 마지막 저 두 표현을 봐봐. 등호 마지막에 나오는 등호 양쪽의 표현을 봐봐. 라지 fx 플러스 c를 도함수로 하는 원래 함수는 라지 fx 더하기 c지. 그죠? 그래서 자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적분을 먼저 하고 A번처럼 적분을 먼저 하고 부정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다시 fx로 돌아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B번처럼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원래 함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에다가 상수가 붙어. 원래 함수에 상수가 붙는다. 왜 그렇게 했어요? 상수 함수는 미분하면은 0이 된다는 그 특징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적분 먼저 하고 미분하면 그냥 원래 함수로 돌아와. 미분하고 적분은 역산이야. 그죠? 역산이야. 부정적분의 의미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역산이야. 역산 개념이야. 역산 개념인데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원래 함수대로 그냥 돌아온다고. 어떤 연산을 했다가 그 역연산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그 개념이야. 그 개념인데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근데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 더하기 상수가 된다고. 원래 함수 더하기 상수가 된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적분상수라 그러지. 적분상수. 적분상수. 요 적분상수 때문에 적분을 하고 나면 항상 어떤 함수에다가 더하기 임의의 상수 c가 붙어. 저거는 어떤 상수여도 관계없지. 그죠?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고. 그래서 임의의 상수라고. 임의의 상수. 상수긴 상수인데 값이 안 정해져. 안 정해지고 어떤 상수여도 관계없는 어떤 임의의 상수라고.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했더니 어떤 함수 더하기 임의의 상수가 붙어버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함수가 딱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죠. 저 c 값에 따라서 라지 fx 더하기 1일 수도 있고 라지 fx 더하기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는다. 정해지지 않는 적분이라고 해서 부정적분이라고 그런다. 부정적분. 뒤에 나오는 정적분은 정해져. 값이 하나로 딱 정해지는데 얘는 정해지지 않는 적분이다. 그러니까 함수의 형태가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적분이라고 해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 indefinite integral. indefinite integral.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미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는 서로 역상 관계예요.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해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역산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적분부터 하고 미분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없는데 미분부터 하고 적분을 하면 임의의 상수 c가 붙어버려 뒤에. 그죠? 그거를 적분상수라고 그래. 그 적분상수 때문에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적분을 했더니 함수가 딱 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임의의 상수 c가 뒤에 더하기로 붙어가지고 함수가 사실상 하나가 아니다. 무한히 많다. 형태는 뭐 거의 뒤에 상수값 빼고는 다 똑같지만 상수값 때문에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함수가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 정해지지 않는 적분. indefinite integral.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미분과 부정적분은 기본적으로는 역산 관계다. 미분한 놈을 적분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적분한 놈을 미분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다만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가 붙는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다. 자, 적분 가능한 함수 fx와 상수 c에 대해서 그죠? 인테그랄 fx dx가 라지 fx 더하기 c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때 이 상수 c를 적분상수 constant of integration 적분상수 constant of integration이라고 부른다. 미분과 부정적분은 서로 역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거 같나요? 새로운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다 했어요. 아, 이게 새로운 것 같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상이다. 초단기 기억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본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래. 뭐 서울대라고 다를 것 같아? 고대라고 다를 것 같아? 연대라고 다를 것 같아? 까먹어. 복습하지 않으면 인간은 까먹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까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까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지. 내가 여러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야. 까먹는 거. 심지어 수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야 인테그랄이 미분이냐 적분이냐 이래.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 수학과 나왔어. 고대 수학과 나왔는데 야 인테그랄이 미분이야? 뭐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인간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망각의 동물이고 여러분은 1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친지 최소한 1년 넘었잖아. 뭐 그새 저 이공계 학생들은 1학년 1, 2학기 때 미적분학 이런 거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문사회계열 학생 중에서 뭐 한 1학년이 아니다 이런 거의 뭐 머리에 안 남아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죠? 그 병 중에 어떤 병이 있냐면 기억을 까먹지 못하는 병이 있어. 평생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든 기억이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 그 비정상이야, 비정상. 사람은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장기 기억에 기억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선별해가지고 머릿속에 뇌 속에 남겨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얘는 오랫동안 사용 안 하네 이러고 뭐 날아간다고.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휴대폰에 뭐 앱 청소하는 앱 같은 거 뭐 V3라던가 아니면 알약이라던가 뭐 이런 거 깔아가지고 해보면 뭐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정리할 거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사람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가지고 계속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자주자주 사용하고 하는 거는 얘는 중요하구나 이러면 장기 기억에다 집어넣고 계속 보관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없어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폐기를 한다고. 그게 일반적이야.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오랫동안 사용을 한 것일수록 폐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한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게 잘 안 지워져. 안 지워지는데 조금 사용하다가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금방 날아간다. 그게 인간의 특징이죠. 특징이어서 군인들, 여러분들 뭐 군대 갔다 온 학생도 있고 안 갔다 온 학생도 있겠지만 그러잖아. 우리나라 총기 사용이 허용돼 있지 않는 나라인데도 길 가다가 20대 후반 이상 돼 보이는 아무나 붙들고 총 탁 주면서 자세 잡아보라 그러면 사격 자세 다 잡아요. 다 잡고 하여튼 그런 유튜브 영상들 꽤 있지 않나? 한국에서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해가지고 소대를 구성할 수 있다. 그죠? 뭐 하여튼 그런 거 많잖아. 그래서 군대에서 얼마나 반복 훈련을 많이 했으면 요새 군복무 기간 얼마인가요? 우리 때 나는 2년 2주 했어. 그러니까 내 들어갈 때는 2년 2개월이었는데 그러니까 입대하고 나서 군복무 기간이 단축돼 가지고 그러니까 입대하기 전에 단축된 애들은 딱 2년만 하고 이제 제대를 했는데 나는 입대한 상태에서 그 단축이 돼가지고 비례해서 기존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존 복무 기간에 비례해가지고 이제 비례 단축을 해줘가지고 2년 하고 2주를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내 전에 2년 2개월의 복무 기간이 유지된 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되고 그 이전에 더 길었고 그 이전에 또 더 길었고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가 아마 나보다 한 10년 정도 위실 텐데 여쭤보면 아버지한테 군대 몇 년 계셨어요? 여쭤보면 아마 한 3년, 3년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거야. 뭐 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그 대학 재학 중에 뭐 훈련 받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복무 기간이 좀 짧고 대학을 안 가신 분들은 꼬박 3년을 다 채워야 되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길었었는데 그게 지금은 2년 안 되죠? 2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년 이상의 그 세월 동안 맨날 훈련하고 맨날 뭐 했잖아요. 뭐 사격하고 막 이렇게 훈련을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잘 안 까먹어가지고 그런 영상들 많을걸? 그래서 뭐 50대 아저씨들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갑자기 M16 소총을 탁 들이면서 앉았어. 갑자기 욕하면 해요. 해. 그게 인간의 뇌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했던 거는 잘 안 까먹어. 안 까먹는데 내가 봐서는 고등학교 때 반복했던 거는 진짜 그게 웬만큼 뭐 취미가 있어가지고 했던 게 아닌 것 같으면 군대에서 반복하는 것보다는 덜한 것 같아. 덜해가지고 대부분 수능 끝나고 나면 거의 다 까먹는 것 같아. 근데 간혹 병적으로
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못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가 작용을 안 하는 거지. 사용하지 않는 기억이고 이 구분이 안 되고 무조건 모든 기억은 다 장기 보존을 해버리는 그게 병이야. 병인데 그게 왜 병이냐면 사람이 충격을 받거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슬프고 충격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테러 당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라거나 뭐 하여튼 그런 안 좋은 순간들이 세월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계속 잊혀지면서 사람의 감정이 무뎌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는 거야. 출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여자들 같은 경우에 출산을 하면 출산할 때 그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러. 나는 안 나봤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이나 하여튼 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시는 애 안 낳는다 그래. 금방 애를 낳고 나면 죽을 것 같아. 본인이 평생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을 합친 거에 100배쯤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둘째를 또 낳아. 왜 그렇게 했어요? 까먹기 때문에 그래. 까먹기 때문에. 그때 되게 힘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다 잊혀진 거야. 잊혀져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 모르다가 둘째 둘째를 놓고 다시 그 고통을 했는데 완전 새로운 고통이래요. 기억이 안 나니까 첫째 낳을 때 그 고통이. 그래가지고 와 둘째 낳아보니까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다시는 셋째 않는다 그래놓고 또 셋째를 낳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아닐 거고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 보면은 애를 엄청 낳았죠. 뭐 7명씩 낳고 하여튼 그랬을 거야. 그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망각하지 못하는 것도 병이야. 그래서 어제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러면 보통 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막 죽을 것 같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괴롭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게 점점 무뎌져 가지고 슬프긴 하지만 뭐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괴롭진 않다. 그러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기억을 까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충격이 그냥 계속 평생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모든 게 다 떠오르는 거야. 그럼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점점 사회 활동을 줄이고 은둔을 하게 되고 사회 활동을 못 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병이야, 병.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은 정상이고 까먹는 게 축복이야. 그런 걸 좀 알아둬야 되고. 근데 이제 간혹 그게 좀 부러웠던 면이 내가 통역병 근무를 하면서 와, 뭐 저런 놈이 있나 뭐 싶었는데 통역병 2기였는데 30명인가 모집했는데 그중에 한 명 나만 토종이고 나머지는 뭐 외교관 자녀거나 아니면 뭐 해외 유학생이거나 아니면 교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스탠포드대 석사야. 스탠포드대 석사까지 받고 왔어. 나보다 한 살 적은데 스탠포드는 학사 석사 연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학사와 석사를 다 끝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근데 스탠포드대 컴퓨터공학과 학석사를 5년 만에 끝낸 친구인데 통역병으로 왔어. 근데 바로 옆자리야. 그러니까 뭐 그 교육받고 할 때. 근데 그런 거 처음 봤는데 포토카피 메모리를 갖고 있어. 포토카피 메모리. 그러니까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 책을 그냥 사진 찍듯이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본 책은 눈으로 사진 찰칵 찍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또 사진 찰칵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고. 그래서 책을 한 1000페이지짜리를 책을 봤잖아요. 물론 집중을 해야 되지. 그 친구는 뭐 모든 걸 안 까먹고 그런 건 아닌데 까먹긴 까먹는데 집중해가지고 요거 기억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사진으로 찰칵 찍듯이 그렇게 기억을 해. 기억을 해가지고 무슨 책 뭐 123페이지 셋째 줄이 뭐야 이러면은 다 이야기해. 거기 뭐 있는지 다 알아. 마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듯이 다 알아. 되게 충격적. 그래서 보면서 우와 저 정도 돼야지 스탠포드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는 부럽긴 부럽더라. 아, 저 정도 기억력이 있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나는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거든. 나는 뭐 계속 뭐 까먹고 헛소리하고 요즘에 나이 들어가지고 뭐 별의별 말도 잘 안 떠오르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친구 보고 되게 부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걸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쟤는 불행할 거야. 쟤는 불행할 거야 이러면서 어, 기억을 까먹어야 사람이 행복하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위안을 삼았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런 병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슬픈 감정을 까먹지 못하고 영원히 기억하면서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건 아니고 공부할 때 집중해가지고 이거 기억해야지 이러면 사진 착 찍듯이 기억하는 포토카피 메모리라 그래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스탠포드대 컴퓨터공학과 하면서 뭐까지 해봤냐? 너 프로그램 뭐 짤 수 있니? 그러니까 윈도우 정도는 뭐 한 며칠 밤새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고 윈도우 정도 짤 수 있대. 운영 체제를 지가 만들 수 있는 놈이야. 그래서 너, 너 정도 되면 군대도 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니까 그 절대로 군 빼는 거는 자기는 상상도 안 해봤고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아,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애가 있어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매우 부러웠어요. 매우 부러웠어. 근데 여러분도 부러울 것 같지만 어쨌든 병적으로 아무것도 까먹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하고 같은 부류야. 그래서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맨날 강의하니까 맨날 강의하고 새로 똑같은 거 다시 반복해가지고 공부하고 응용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기억하고 있고 뭐 그런 거지. 똑같아. 그래서 음, 열심히 공부하면 좀 덜 까먹을 거고, 아, 조금 소홀히 하면 금방 까먹는 속도가 엄청 빠를 거고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 아, 지금 한 내용이 고등학교 때 한 거 맞아. 한 거 맞는데 아마 까먹은 사람들은 벌써 까먹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부정적분. 함수 fx를 도함수로 하는 함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 나타낸다.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나타내고 요거를 fx의 원시함수, primitive function 혹은 primitive integral, 역도함수, antiderivative, inverse derivative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부정적분, indefinite integral 이렇게 부른다. 부정적분이 존재하는 함수를 적분 가능한 함수, integrable function이라고 그러고 적분 가능한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를 그 함수를 부정적분한다, indefinitely integrate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미분과 부정적분의 관계는 역산의 관계다. 역산의 관계. 적분 가능한 함수 fx와 상수 c가 있을 때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x인 관계다라면 즉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고 스몰 fx의 역도함수가 라지 fx라는 의미죠. 그죠? 이럴 때 자, 요놈 적분을 먼저 하고 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원래 함수로 돌아온다. 역산 관계라고 그랬죠. 적분을 먼저 하고 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원래 함수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fx 인테그랄 fx dx가 fx를 도함수로 하는 원래 함수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걸 미분하면은 fx를 도함수로 하는 원래 함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fx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르다. 왜? 라지 f-x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라지 fx 더하기 상수를 미분한 걸로 볼 수가 있죠. 왜?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라지 fx 더하기 c를 도함수로 갖는 원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라지 fx가 아니라 라지 fx 더하기 c가 된다. 그죠? 그래서 미분과 이 적분은 서로 역연산의 관계에 있는 건 맞는데 적분부터 먼저 하고 미분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미분부터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 C라는 게 붙게 된다. 그리고 이 C는 정해지지 않은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지 fx 플러스 C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딱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부정적분. 그래서 요때 그죠? 인테그랄 fx dx 했더니 라지 fx 플러스 c가 됐다고 할 때 이 c를 적분상수 constant of integration이라고 하고 요거는 정해지지 않은 임의의 상수다. 그리고 미분과 부정적분은 서로 역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부정적분법이 나와. 여기서부터 시간 엄청나게 걸려요. 그러니까 부정적분법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부정적분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뒤에 이제 예제가 엄청나게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요 부분을 어떻게 할까? 지금 시간이 5분 남아도 우리는 그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잖아. 그죠? 아닌가? 일찍 마치는 게 좋습니까? 어, 갈등, 갈등. 어떡할까? 어떡할까? 나는 빨리 마치고 싶은데 학교에서 빨리 마치는 걸 원하지 않아.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빨리 마치고 끝내는데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규정이 있잖아. 아 규정. 음, 시간을 채우시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서 네, 이런 말로 채우고 싶어. 음.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듣다 보면 강의 시간이 내 수업이 좀 길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75분을 꽉 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래서 학기 초에 보면은 약간씩 좀 덜 채운 게 있는데 이제 뒤로 가면은 조금씩 오버를 해가지고 총 시간을 계산하면 거의 이제 다 채운 걸로 나올 거예요. 나온 건데 이게 학교에 내규가 있어. 내규가 있어가지고 강의 시간을 다 채우는 게 원칙이고 75분 수업이면 75분을 다 채우는 게 원칙이고 75분을 다 안 채우더라도 최소한 동영상 강의는 40분, 75분 수업 중에 40분 이상인가? 50분 이상인가?를 반드시 녹화를 해야 돼요. 하고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50분이다. 50분을 녹화를 했으면 25분이 남잖아요. 그죠? 25분을 더 채워야 되잖아. 그거를 자료로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 자료로 채울 수가 있어. 그래서 과제나 뭐 하여튼 활동이나 자료나 이런 걸로 그거를 시간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다른 강의들 중에서 교수님 왜 이렇게 다른 강의는 짧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75분 다 안 채우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교수님은 75분 채우십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과제를 안 주기 위해서. 다른 강의들 그 75분보다 짧게 하는 강의들 보면 계속 과제가 나올 거야. 과제 나오고 아니면 무슨 뭐 자료를 줘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게 한다거나 막 등등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하라고 강의 영상 이외에 뭔가가 더 나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75분 채우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활동들을 시간으로 환산해가지고 이 75분 안에 산입할 수 있게 그렇게 내규가 마련돼 있어. 그래도 영남대학교는 그게 굉장히 빡빡하게 돼 있는 거야. 75분 채우는 걸 빡빡 이제 그 원칙으로 해가지고 빡빡하게 해놔서 그런 거고 서울권의 다른 학교들 보면 뭐 그런 거 없이 되게 헐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대체로 오프라인 수업보다 기본적으로 짧고 좀 더 부담이 적고 뭐 이런 스타일로 서울권 학교들은 그렇게 많이 돼 있어. 이 이야기를 하면 나는 영남대학교가 빡빡하게 이제 FM대로 간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건데 서울권 대학을 욕하십니까? 라던가 아니면 아 대학은 역시 서울로 갔었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과제 내주는 게 싫거든. 여러분도 하기 싫잖아. 나도 내주는 게 싫어. 내주는 게 싫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더 하는 거야. 목이 더 상하고 하더라도 내가 강의 시간을 가능하면 다 채우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이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 강의 평가 같은 데 보면은 강의 시간이 너무 길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와 진짜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도 저런 식으로 강의 평가를 해야 되나? 나의 진심을 너무 몰라준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어, 이참에 시간 때움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얼추 15분, 1시간 15분 다 채웠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정적 분법부터 해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